네, 뭐 이왕 메르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메르스 사태 당시에 응급실이 이 발생의 진원지로 꼽혔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바뀐 내용을 보니까 응급실 감염 관리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요. 먼저 주요 내용을 좀 정리해 보죠. 이거 신규로 새로 나온 이제 규정들인데요. 이 응급실에서 감염 관리를 하는 규정을 마련을 해야 되겠고요. 특히 응급실 내원하는 환자, 그다음에 내원하는 환자에 따라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감염 관리를 하는 것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겠고, 이 감염 예방을 위해서 응급실의 시설과 환경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직원 감염, 직원도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따로 두어야 되겠고요. 잘 되고 있는지 성과를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환자 사안별로 다 이제 마련을 해야 되는데, 대개 보면 응급실 오는 경우에 호흡기 환자, 소화기 환자, 증상이 있는 분들 중에서 감염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 유증상 환자와 호흡기 유증상 환자에 따라서 따로따로 마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응급실에 또 특히 장기 체류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걸 잘 하려면은 환경 관리도 이루어져야 되겠고, 공기의 질, 위험 물질, 폐기물, 청소, 소독, 세탁물 관리는 당연히 수반되어야 되겠고, 직원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이제 유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더구나 이제 유행성 감염병들,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게 어떤 거 있는지 특히 이 직원들에게 공유하는 절차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자 분류소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소화기 증상, 호흡기 증상 또는 유행병 같은 경우에는 이 환자를 분리하는 단계에서 다른 일반 환자랑 분리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감염 의심 증상 있는 환자는 감염 여부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특히 전원하는 경우 의뢰 오는 환자의 소견서를 잘 판단을 하고, 또 특히 엑스레이를 찍으면 결핵이 혹시 산별 있는지 이런 것도 관찰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환자 분류를 담당하는 특히 의료진은 특히 위험이 더 노출될 경우이기 때문에 이 표준주의에 입각해서 한 손위생을 철저히 하고 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이렇게 안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덕에 더해서 우리가 메르스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응급실에 환자 외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 감염원을 가진 환자가 한 명 발생을 했을 경우 이분에게 노출된 분들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그 내원객들 또는 방문객들을 명단이 확보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응급실은 필히 내원객의 방명록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 증상 때 특히 여행력을 확인하는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염병 전파 경로에 맞춰서 그러면 어떻게 격리를 절차를 이루어지냐 하면은 응급실에도 격리병실이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좀 힘들겠지만 응급실마다 특히 권역별 응급 의료 체계로 지정된 병원에서는 이 격리실이 충분히 제대로 된 응압 격리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들이 지금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다 확보를 할 테고요. 이 격리병실 제공이 불가능한 응급실, 그런 경우에는 직원 간의 정보 공유 방법부터 해서 어느 공간에 공기가 섞이지 않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보호자 대상으로 이런 교육도 응급실이지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손위생과 그 다음에 보호장구 착용, 그 다음에 이동 시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들이 환자와 환자 옆에 보호자분들한테 모두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료진은 특히나 이 전파 경로에 대한 격리 원칙 같은 것이 교육이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안별로 보면 호흡기 이중상 환자는 외과용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환자 분류소에서 처음에 환자가 호흡기 증상, 기침이나 가래 같은 것들을 호소한다 하면 그 외과용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환자에게 손위생과 기침 예절 가리고 하고 사용했던 휴지나 이런 것들은 제한된 지정된 장소에 처분을 하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이 환자를 접촉하는 직원은 이 환자가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표기를 해야 되겠고요. 격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단 거리로 환자를 이송하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화기 이중상, 유행성 설사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손위생에 대해서 환자에게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환자를 접촉하는 직원은 이 환자가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환자이 접촉할 때는 손위생을 철저히 수행해야 되고 보호 가운 같은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검사를 하도록 이송하거나 이럴 때도 보면 추가로 노출되지 않도록 또 최단거리 이동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개 모든 병원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감염
원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환자가 빨리 입원이 되지 않고 응급실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감염 관리도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분류 결과에 따라 진료 후에 장기 체류하는 환자는 절차에 따라서 관리를 해야 되겠고, 이 관리 원칙은 환자 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또 입구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특히 유행성 감염병에 대해서는 정보를 서로 공유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신 유행하고 있는 감염병들, 특히 어느 나라에서 어떤 게 유행한다, 뭐 어느 지역에서 어느 게 유행한다, 이런 것들은 미리 알 수 있도록 감염관리팀과에서 유기적으로 내용을 정보를 공유해서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이 정보를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타 병원으로 전원되거나 이송하거나 또 이송되는 경우에 의료진이 꼭 알 수 있도록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마 환경도 이게 현실에 반영하기 힘들 텐데, 응급실에서 원칙적으로는 침상 간의 간격은 한 1.5m 정도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환자 분류할 때 정말 응급인 환자만 분류를 해야 됐고, 그런 과정에 맞춰서 이루어지려면은 이건 응급실 문화가 조금 개선이 돼야 되겠죠.